시작하겠습니다. 그 저번에 했던 날씨 예제를 좀 복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필요한 패키지들을 임포트하고 넘파이하고 웹프런 라이브러리를 쓸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이 두 패키지를 임포트하고 어, 다음에 이제 요 레인이라는 함수를 제가 그냥 똑같이 들고 왔거든요. 약간만 바꿨는데 바꾼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있는 숫자만 좀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가 왔을 때 다음 날에도 이제 비가 올 확률이 이제 0.9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랜덤으로 이제 0과 1 사이에 뭔가 이제 값이 나오게 되고 얘가 0.9보다 이제 작으면은 true가 이제 나오게 되니까 0.9보다는 웬만하면 작을 테니까 웬만하면 이제 true가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가 온 상황에서는 이제 비가 온다는 이벤트는 내가 이제 1이라는 그거로 정의를 했었는데 1이 한번 이전에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 뭐가 된다는 거예요? 비가 이제 계속 이제 웬만하면 내린다는 거를 의미하겠죠. 비가 안 왔으면은 비가 안 왔으면 이제 요거는 true하고 false 중에 당연히 이제 그 false가 더 많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true가 나오려면은 0.2보다 이제 작아야 되는데 0.2보다 이제 작은 거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웬만하면은 0이 나올 텐데 이 그 0이 나오는 케이스는 이제 비가 안 왔을 때 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느낌이 뭐냐면은 잘 살펴보면은 그 전에 값이 1이잖아요. 그 전에 값이 1이면 웬만하면 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미 어제가 맑았으면은 그 다음 날에도 맑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어떠한 이유로 비가 한번 내리면은 다음 날에도 이제 좀 많이 이제 비가 내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현실에 맞죠. 그러니까 뭐 오늘 비가 왔다가 내일은 완전 맑았다가 다음날 비가 오고 막 이런 거보다 원래 비가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좀 그 며칠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요게 좀 더 현실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약간 좀 그 반반으로 이제 되도록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모델을 잡게 되면은 수렴을 잘 안 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타임이 이제 되게 짧으면은 이 확률이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되게 높거나 여기 이제 되게 낮으면은 1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0으로 갈 수는 있겠는데 1에서 계속 이제 머물러 있을 테고 0이 한번 딱 찍히면은 계속 이제 0으로 이제 머물러 있을 테니까 이게 셔플이 좀 많이 돼야지 뭔가 이제 그 섞이면서 수렴이 이제 잘 될 텐데 요게 이제 수렴이 잘 안 돼가지고 요 예제를 어, 저번엔 숫자를 이렇게 설정 안 했어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숫자를 설정했다는 거는 오늘은 왠지 이제 수렴을 잘 안 시키고 싶다는 의미겠죠. 녹화가 되고 있지. 그 다음에 요 함수는 진짜 똑같아요. 진짜 완전 다 똑같이 쓰고, 여기에 제가 예전에는 투데이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입력은 이제 투데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데이는 뭐 오늘이 이제 비가 왔다 안 왔다 뭐 이렇게 10 또는 이제 0일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었는데, 그냥 투데이라는 거를 제가 x0라는 변수로 그냥 바꿔갖고 넣었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초기 시점에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이제 넣는 거를 그냥 제가 x0라는 변수로 바꿨고 특이한 게 그 우리가 오늘 비가 왔다 안 왔다라는 걸 이제 저번에 0, 1 혹은 이제 1, 0 이런 식으로 이제 벡터화 시켜서 넣었잖아요. 근데 그 오늘 이제 뭐 이제 좀 비유를 하면은 약간 오늘 이제 새벽 1시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1시간밖에 안 지났었는데 그 시점에 넣어야 되면 내가 어떤 확률로 넣을 수도 있겠죠. 한 60%는 비가 올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0.6이나 이제 0.3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x0는 뭐 그 어떤 이제 특정 스테이트에 딱 이제 100%의 확률을 몰아가지고 주고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 초기 그 상태 자체를 확률 구조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가 뭐 한 90%는 올 것 같고 10%는 안 올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초기 상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살펴본 모형은 그, 어, 요러한 모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그, 이제 요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잠깐만.
여기 있는 0.8이라는 게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그 여기 잠깐 왜 뜨는 거야? 0.8이라는 게 의미하는 거는 얘가 결국에는 이렇게 곱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으니까 xt가 이제 0일 때 x 이제 t 플러스 1이 이제 0이 될 그 확률이죠. 그래갖고 요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xt가 이제 0일 때 x 이제 t 플러스 1도 이러한 이제 확률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0에서 0으로 가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치면은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얘는 이제 얘하고 곱해져 갖고 얘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p에 이거 잠깐만요. 이게 왜 자꾸 따라다니지 나를?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왠지 이게 내가 호스트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엄청 거슬리네 저게. 어떻게 설정하는지 모르겠다. 씨. 그냥 합시다. 그 얘는 이제 x t 플러스 1이 1일 때 x t 플러스 1이 0 깨끗하게. 요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갖고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얘가 이제 1에서 이제 0으로 가는 이러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그런 식으로 치면 1에서 1로 가는 마지막은 1에서 1로 간다고 볼 수 있고 얘는 그러면은 0에서 이제 1로 간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요거를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노테이션을 제가 좀 바꾸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건데 이 0.8이라는 거를 이제 P00라고 소문자 P00라고 놓게 되면은 얘는 그 0에서 0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전 날에 맑았으면은 그 다음 날도 맑을 확률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P에 1, 0은 0.1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1에서 0으로 이동할 수 있는 뭐 그런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얘네들을 요거를 이제 다시 이제 쓰면은 이게 P00, P10, 그 다음에 P01, P11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하거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인덱스를 쓸 때 매트릭스 그러니까 뭐 A 뭐 11부터 시작하지만 00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10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린다고 사람들이 요거를 이제 트랜스포즈 시켜갖고 이제 요 형태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여기 있는 확률들이 이렇게 이제 그 로우 벡터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P 매트릭스하고 얘를 우리가 뮤라는 매트릭스로 두고 요거는 이제 뮤의 T 플러스 1 요렇게 두었잖아요. 그래갖고 얘를 트랜스포즈해요. 얘를 트랜스포즈하면 뮤의 T 플러스 1의 트랜스포즈가 되겠죠. 그렇죠? 얘는 이제 컬럼 벡터였으니까 얘는 로우 벡터처럼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뮤의 T의 트랜스포즈, P의 트랜스포즈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A, B의 트랜스포즈는 이제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꾸면은 얘에서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형태로 많이 쓸 거예요. 이 형태로 많이 쓸 거고 이 형태로 이제 쓰면 장점이 이제 이 여기 있는 그 확률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0.8은 0에서 0으로 이동한 확률이야. 0.2는 0에서 1로 이동한 확률이야. 이렇게 그냥 우리가 바로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지? 그치? 그럼 이제 요거는 그냥 이거를 로우 벡터라고 뮤로 쓰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가 벡터는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말 없이 벡터라고 하면 보통 컬럼 벡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좀 로우 벡터다. 여기 이제 P 앞에서 곱해져야 되고 요거 이제 로우 벡터라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요런 노테이션을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요 노테이션을 제가 이제 이용해서 계속 이제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쓰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처음에 이해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행렬에 이렇게 컬럼 벡터로 곱하는 게 좀 우리가 익숙하니까 이렇게 이해를 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수식으로 쓸 때는 차라리 이게 좀 더 편해요. 그래가지고 요거로 이제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오늘은 거의 이론이 없고 이제 저번 시간 이제 복습 플러스 용어를 계속 정리를 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XT라는 거는 내가 이제 B가 오면은 1이라는 숫자를 매핑을 하고 B가 오지 않으면 이제 0이라는 숫자를 매핑하고 그러니까 이치 T에 대해 갖고 XT는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XT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값이 이제 0하고 1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0하고 이제 1만의 이제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XT가 그러니까 이치 T에 대해 가지고 XT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이제 모두 모아놓은 그 어떤 상태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B가 옴 B가 오지 않은 이제 이러한 상태를 뭐 0과 이제 1이라는 숫자로 이제 매핑을 해놨죠. 아무튼 이제 그러한 거를 집합 2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합 2는 x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숫자예요. 그래갖고 x가 지금 같은 경우는 0하고 1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파이나이트한 상태 공간을 가진다고 표현하고 만약에 이제 x가 뭐 임의의 자연수로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카운터블한 상태 공간을 의미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x가 뭐 그 실수 중에 아무 값이나 다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언카운터블한 상태 공간을 가진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케이스는 이제 0하고 1밖에 가질 수가 없고 파이나이트한 상태 공간을 가지고 있죠. 또 이제 특이한 게 여기에서 또 이 확률 가정 XT라는 거 있죠. 이 확률 가정 XT는 그 이전 시점의 값에 의해서만 결정이 해요. 그러니까 오늘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어제 비가 왔냐 안 왔냐만 갖고 결정이 되지 그 뭐 그저께 비가 왔냐 안 왔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세상의 법칙을 잠깐만, 이게 저번 시간인가? 이게 그건 것 같네. 어, 내가 이거 세상의 법칙 요렇게 잡았잖아. 그러니까 어제 맑으면 오늘도 맑음. 뭐 어제 비가 오면 오늘도 맑음. 근데 내가 그냥 어제하고 그저께를 컨디션으로 줘요. 그러니까 컨디션을 뭐 총 4개 줄 수 있겠지. 이렇게 2개가 아니고 어제도 맑고 그저께도 맑았음. 어제 비가 왔고 그저께는 뭐 맑았음. 뭐 이런 식으로 컨디션 4개를 줘갖고 그 4개에 따라서 내가 오늘 비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한 확률이 이제 각각 다 정의한다면은 요거는 마코프 체인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어제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저께 시점까지 올라가야지 내가 뭔가 확률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매트릭스 P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요 이제 P라는 매트릭스를 그러니까 요 P라는 매트릭스를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션 매트릭스 아니면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매트릭스 혹은 이제 전이 확률 행렬, 전이 행렬 요런 용어로 불러요. 이거 뒤에다 다 써놨어요. 저는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제일 편해갖고 이거 처음 했을 때는 트랜지션 매트릭스로 썼습니다. 아무튼 이 P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아까 했던 건데 P의 원소를 그냥 이렇게 들 수 있죠.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X 같은 것도 그렇고 그 이 인덱스를 자꾸 여기는 0부터 시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 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초기 값을 X0라고 두고 이제 시작을 하니까 보통 이제 그에 맞춰 가지고 이런 상태 같은 것도 이제 0부터 뭐 시작하도록 하고 그렇게 이제 놓는 것 같습니다. 어,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이거를 잘 정의하고 쓰면 되는데 보통 이제 웬만한 책에는 다 0부터 시작해 갖고 저도 그냥 0부터 시작하도록 이렇게 제가 이런 인덱스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파이썬 생각나서. 근데 그냥 썼습니다. 원래는 이제 1112 그다음에 뭐 요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상태가 이제 1, 2가 있다는 거고 뭐 비가 오면 1이고 비가 안 오면 2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을 정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뭐 그 0부터 또 랜덤 베리어블 정의하는 것도 자연스러우니까 그러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원소를 이제 이렇게 두면은 여기에서 그 영영은 그냥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을 이렇게 화살표로 이어서 계속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P00이라는 거는 0에서 0으로 가는 확률. 그러니까 요거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P01은 0에서 1로 가는 확률. 그러니까 요거 쓰는 것도 이제 되게 헷갈리죠. 그러니까 요게 여기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수식에서 UT나 뭐 UT 플러스 1이나 이제 요거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봅시다. 이거는 이제 이미 알 것 같은데 UT는 XT라는 확률 변수 있죠. XT라는 확률 변수에 이제 PMF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XT라는 확률 변수는 0 또는 1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0일 확률은 얼마고 1일 확률은 얼마라고 이 벡터가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얘는 그냥 PMF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U의 제로 같은 경우는 초기, 그러니까 오늘 이제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이제 결정하는 PMF를 의미하는데 요 U 제로 같은 경우를 이제 특별하게 초기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아무튼 여기 느낌을 기억해야 될 게 요거는 뮤 있죠, 뮤 자체가 어떠한 그냥 확률 혹은 이제 PMF를 의미한다라는 이제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번 예제에서 그 되게 많은 풀이까지는 아니고 좀 다양하게 풀어봤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풀이를 좀 살펴봤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되게 메저 시어리부터 익숙한 그러한 이제 루틴으로 그러니까 여러 개 이제 그 패스를 그냥 하나의 오메가에 매핑되는 패스를 쭉 관측하고 만 번째 시점까지 가가지고 결과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백한 다음에 다시 시뮬레이션해서 만 번까지 간 다음에 결과를 보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고 두 번째 풀이 같은 경우는 요 이제 P라는 매트릭스를 만들어 갖고 그냥 이제 계속 곱해봤죠. 근데 곱해봤는데 그때 한 30 몇 번인가 60 몇 번 이 정도 이제 곱하니까 얘가 이제 수렴을 해가지고 더 이상 곱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그 P 리밋이라는 거를 대충 정해서 그거를 이제 근사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얘가 수렴한다라는 거를 미리 알고 그냥 그거를 방정식을 세워서 그냥 풀어버렸고 네 번째는 이상하게 풀었죠. 이해할 수 없는 풀이로 좀 풀었었는데 그냥 이거는 우리가 앙상블민을 구하라는 소리였는데 타임 에버리지로 그냥 구해버렸죠. 아무튼 근데 그 두 번째 풀이 있죠. P를 가지고 이제 했던 작업을 좀 잘 떠올리면은 얘가 뭔가 이제 그러니까 되게 유한번이었어요. 한 30이나 60번 정도의 시점에 얘가 그냥 거의 이제 수렴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요 경우도 우리가 P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요거는 사실 이거는 이 그냥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이제 타입을 찍어 보면은 요거는 이제 넘파의 어레이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어레이 대신에 매트릭스를 쓰면은 타입을 찍어 보면 넘파의 매트릭스라는 게 나옵니다. 넘파의 매트릭스를 쓰면은 좋은 점이 우리 이제 역행열 같은 거 뭐 구할 때나 이런 게 이제 되게 쉬워요. 아마 이제 이게 역행열 존재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역행열을 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뭐 거듭 제곱 같은 거 있죠. 뭐 30 이런 것도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거듭 제곱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잘 썼는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은 2차원만 돼요. 말 그대로 매트리스만 되고 그러니까 더 고차원으로 확장이 잘 안 돼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 자꾸 럼파이가 이거 싫어하는 것 같아. 이거 자꾸 뭔가 이거 건장하지 않는 코드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해가지고 제가 학생들한테도 좀 소개하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요거를 좀 좋아해요. 편해가지고 아무튼 근데 괜히 뭐 저걸로 짰다가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넘파이 어레이를 일단 만들어 놓고 저번에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알려준 방법에 의하면은 리니어 알지브라에 여기 매트릭스 파워라는 거를 이용해 갖고 이런 식으로 제곱 같은 연산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넘파이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하는 게 좀 더 깔끔하고 보기 편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뭐 권장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편한 대로 해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로 해도 상관없고 뭐 어레이로 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트릭스를 만들고 요거를 이제 계속 거듭 제곱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한 번 거듭 제곱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0번 한 거고 그래서 요런 결과가 나오고 30번 한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이제 50번 정도 했는데 그냥 이제 대충 보니까 뭐 한 30번이나 50번 정도에서 값이 뭐인 것 같아요.
얘는 3분의 1인 것 같고 얘는 이제 3분의 2인 것 같죠. 대충 이 정도로 그냥 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이제 매트릭스를 쭉 관찰해서 한번 이제 값들을 쭉 살펴보고 적당히 이제 한 100번 정도 곱한 애를 제가 P림이라는 그 매트릭스로 이렇게 받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특징은 그냥 되게 심플해요. 이 경우에는 P라는 애를 되게 거듭해서 곱하니까 얘가 그냥 어떤 값으로 이제 수렴하더라 라는 게 되겠죠. 그래갖고 예를 들어갖고 뭐 이제 되게 사소한 거지만 P림에 다시 이제 P를 곱하게 되면은 P림이랑 그냥 똑같이 되겠죠. 그렇죠? 어차피 이거는 계속 곱하면은 이 값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요런 노테이션이 그 수학적으로 엄밀한 건 아닌데 이야기에는 좋아요. P림이라는 거를 그냥 매트릭스 P에 그냥 무한대 그러니까 이 여기 무한대 대신에 이제 3이라는 숫자가 있어 매트릭스를 3번 곱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냥 무한대로 곱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그 어떠한 이제 값으로 이제 수렴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이런 노테이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또 특징을 살펴봤더니 얘가 되게 그 수렴한다라는 거 말고도 희한한 특징이 있거든요. 요거 보니까 여기는 첫 번째 컬럼은 둘 다 0.3이죠. 그렇죠? 두 번째 컬럼은 둘 다 이제 0.66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은 둘 다 3분의 1이고 두 번째 컬럼은 이제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되게 좀 무식하게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쭉 읽으면은 다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로로 읽으면은 어떻게 돼요? 썸을 해서 1이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매트릭스의 특징은 뭐냐? 얘는 그 어떤 값을 앞에 이제 로우로 곱해도 그냥 똑같은 값이 나와요. 요거는 그냥 뭐 이해는 되지 않는데 한번 써보면은 알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A하고 이제 B라는 애를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내가 3분의 1, 3분의 1, 그다음에 3분의 2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은 3분의 1에 A 플러스 3분의 B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뒤에도 3분의 2의 A 플러스 3분의 2의 B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A하고 B하고는 두 개를 더하면 1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분포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B가 올 확률, 안 올 확률이니까. 그래갖고 여기 이제 앞에 부분을 3분의 1로 묶으면은 이제 A 플러스 B가 남게 되고 A 플러스 B는 이제 1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는 3분의 1에 3분의 2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겠지. 그렇죠? 근데 요게 그 3분의 1이나 3분의 2가 아니고 임의의 값을 넣어도 이러한 방식의 논리 전개가 다 성립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다가 a, b에다가 그냥 뭐 플러스 이제 1이 되는 어떠한 값을 넣어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 여기 있는 u라는 거 있죠. 어, 요 아니고 u가 아니고 u u라는 거를 뭐 0.5, 0.5 그냥 아무 값이나 아무 값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더해서 1이 되는 이러한 값을 이제 만들고 얘를 리쉐입 해줘 가지고 2컴마일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런 이제 그 컬럼 벡터가 되는데 얘를 이제 트랜스포즈 해주면은 요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p의 림을 곱하게 되면은 그냥 계속 요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0.1에 0.9를 해도 요 값이 나오고 0.34에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이제 이 값이 나오고 하여튼 위에다가 아무 그냥 분포로 만족하는 아무 값이나 이제 넣게 되면은 전부 다 이제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첫 특징 2는 그러니까 이치 컬럼이 모두 동일한 값을 가지거든요. 근데 이러한 특징 때문에 여기 있는 앞에 뮤에다가 어떠한 값을 넣어도
그러니까 그 분포를 만족하는 어떠한 값을 넣어도 이게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3분의 1이랑 3분의 2라는 거를 제가 그냥 그 파이 트랜스포즈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는 또 컬럼 벡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놓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파이가 또 공교롭게 여기 있는 로우 있죠. 여기 있는 로우 중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첫 번째 로우든 두 번째 로우는 똑같으니까 아무 로우나 내가 그냥 선택을 한다면 이거를 내가 파이라고 주장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굳이 우리가 예전에 P림이라는 거를 구해놓고 우리가 이제 뮤 0이라는 거를 우리가 오늘 이제 비가 오냐 안 오냐 이런 거를 이제 조건에 넣어가지고 여기다 돌렸잖아요. 그렇죠? 돌려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계산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얘가 이미 수렴을 하는 순간 여기에 이제 위에 있는 값이랑 밑에 있는 값 중에 그냥 아무거나 이제 뽑아갖고 이게 내가 그 뭐 한 그 만일 정도 뒤에 비가 올 확률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도 아무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논리를 지금 뒤집어 생각하면 뭐냐면은 오늘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안 중요하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원래 어떤 거는 초기 값에 되게 민감해 갖고 초기 값이 딱 결정되고 뒤에까지 이제 쭈쭈쭈쭈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초기 값이 뭐 그러니까 무슨 내가 오늘 비가 오든 안 오든 아니면 비가 올 확률이 이제 얼마로 놓든 별로 안 중요하게 처음에는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뒤에 어느 정도 순간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했던 거를 그냥 수식화해서 쓴 거고 P에 이제 아무 로우나 선택해 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파이라고 두게 되면은 여기 이제 파이는 요것도 제가 그냥 없는 표현인데 썼습니다. 그러니까 x에 이제 무한대라고 하면은 xn이 뭔가 이제 수렴해 가는 어떠한 이제 확률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 최종적인 우리 경우는 이제 t가 만이었으니까 이거는 x의 만 정도가 이제 됐겠죠. 근데 만보다 더 큰 숫자가 이제 계속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거에 PMF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사실 이제 여기 그 U에 어떤 값을 넣어도 이제 계속 이렇게 된다라는 거에 숨겨진 의미를 좀 더 이제 파악할 수가 있다면은 이거 초기 값에 민감하지 않네라는 거를 또 추가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파이를 3분의 1, 그 다음에 뭐 3분의 2 이렇게 두면은 이제 x 이제 그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갈수록 3분의 2 정도 확률로 비가 오고 3분의 1 정도 확률로 이제 비가 안 온다 뭐 그냥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쵸? 이때 파이 있죠. 이것도 강습적으로 원래 제가 이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왜냐면 파이는 3.14 같잖아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그게 박혀 있었고 이 노테이션을 좋아하진 않는데 다 파이로 써가지고 저도 그냥 파이로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 파이를 확률 과정 XT의 정상 분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 세 번째 특징은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P 리밋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오리지널 P 있죠. 오리지널 P 요거 있죠. 여기에다가 내가 그 요거를 트랜스포즈 해갖고 그러니까 초기 값을 이 오리지널 P는 그냥 그 내가 이전에 어떤 이제 날씨가 기분되었을 때 다음날 날씨가 이제 어떻게 될지를 설명하는 건데 요거를 내가 어떻게든 구해갖고 여기는 파일을 어떻게든 내가 알아내가지고 요거를 놓고 이렇게 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안 나오네요. 선언을 안 했나 보네. 어디부터 안 했? 아 여기가 갑자기 180. 그러니까 이거부터 안 했겠다. 이렇게 이제 파일을 넣어서 이제 곱하게 되면은 이게 또 파이가 나와요. 그쵸? 이게 그냥 일단 성립한다고만 알아둡시니까 요거를 곱하니까 이게 파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되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도 아까 이제 P 리밀인 것처럼 아무거나 곱하면 다 이 값이 나오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겠죠. 뭐라 이제 하나 곱해보면 되겠지. 1, 0.5, 뭐 0.5 이렇게 이제 넣게 되면은 어, 길이가 2인 벡터가 되고 요거의 쉐입을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다시 이제 트랜스포즈 해주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비가 올 확률이 이제 반반으로 내가 이렇게 넣게 되면은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계속 P를 계속 곱하다 보면 이 0.5라는 값이 이제 이쪽으로 간다는 거지. 근데 내가 이제 이미 간값을 여기 넣게 되면은 이게 그냥 성립을 합니다. 아무튼 요거는 이제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은 요게 성립하고 그 다른 분포 있죠. 분포에 이제 그 정의를 만족했다는 게 뭐 별게 있는 건 아니고 요거 두 개 더해서 1이 돼야 된다 소리입니다. 요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이 수식을 굳이 소개를 한 게 이 수식 자체가 있죠. 정산분포의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정산분포는 뭔가 이제 P를 무한번 곱해가지고 걔가 이제 수렴할 때 그거에 로우를 딱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게 이제 정상분포라고 놓자라는 거는 이제 이 예제에서 되는 거고, 원래 이제 P의 정상분포라는 거는 이러한 수식을 만족하는 파일을 있잖아요. 이러한 수식을 만족하는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찾아내기만 하면은 이 파일을 정산분포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산분포의 정의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있는 거를 그 좀 더 엄밀하게 쓴 거고, 그러니까 요 수식 자체가 그냥 정산분포의 정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이해가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왜 정의를 이런 식으로 했는지는 이제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맞는 것 같대. 이거는 왜냐하면은 특징 4 같은 경우는 3번만 그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3번에 의해 가지고 요런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그 이제 초기 분포를 U0를 이제 파이로 설정한다는 거는 내가 이거 X0의 PMF가 이제 파이라는 거고, 그쵸? X1의 이제 PMF를 구하고 싶으면은 X1의 PMF면은 여기 X0의 PMF에다가 요거로 곱하고 나면 이제 요게 X1의 PMF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 계속. 얘도 이제 파이가 되고 X2의 이제 PMF도 파이가 되고 계속 이렇게 해갖고 X 만의 이제 PMF도 파이가 되겠지, 그쵸? 요거는 그냥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은데 다 이제 PMF가 똑같으니까 이런 경우 이제 동일한 분포로 갖는다고 하죠. 근데 이 경우에는 독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 왜 38분이지? 30분쯤 돼야 되는데. 어, 네. 그 초기 분포를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X0의 이제 PMF입니다. 근데 X0를 이제 이런 식으로 발생을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요 이제 PMF는 3분의 1의 확률로 이제 0이 나오고 그다음 3분의 2의 확률로 지금 1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요런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X0는 이제 0 또는 이제 1일 텐데 얘가 이제 그 3분의 2의 확률로 1이 나오게 되겠죠. 요 조건은 이제 3분의 2의 확률로 만족이 될 테니까. 어 요거는 뭐야? 이거는 제가 강의 노트를 몇 번 바꿔가지고 요 위에 있는 코드는 이제 요거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X0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X0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해갖고 이 X0를 원래 이제 여기에 우리 어 초기 값을 넣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주면은 트루 폴스가 쭉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X0가 이제 트루 또는 이제 폴스로 넣어야 되니까 어 요거를 내가 반복해서 관측하려면 반복해서 관측할 때 이제 계속 요렇게 하기보다 요렇게 초기 값을 이렇게 바꿔주면서 요거 자체를 그냥 넣게 되면은 계속 뭔가 이제 반복해서 관측이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이제 관측을 하는 행위를 안 돼. 요런 식으로 그 이건 알겠죠.
컴프레hen션이 좀 안 익숙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하면 한 번 관측을 한 거고, 요렇게 하게 되면은 어, 두 번 관측해서 그 두 번 관측한 애가 이제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로 들어가게 되겠죠. 어, 뭐 이제 요거를 이제 굳이 좀 더 뜻에 맞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오메가에 따라 관측을 한다는 의미로 좀 더 넣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4305분만큼 이렇게 관측을 하면은 더블 리스트가 만들어지겠지. 이 결과로 더블 리스트가 만들어질 텐데 하나는 이제 그 얘를 이제 넘파이 어레이로 바꾸게 된다면은 하나는 디멘전이 이제 4305가 되고 다른 하나의 이제 디멘전은 만 1이 되겠죠. 요거를 이제 실행해서 이러한 어레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 코드죠. 일단 뭐 쉐입을 보고 쉐입을 보니까 이제 4305에 뭐 그 만 정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이게 트루퍼스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조금 이제 나중에 이제 곤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1을 곱해줘 가지고 그럼 얘가 이제 0과 1 사이로 이제 바뀌게 되고 강제 아니니까 그 요 트루펄스로 좀 변화를 시켜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고 강의 노트는 요 그걸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ARR에 쉐입을 찍어보면 이런 디멘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 이제 0이라고 하면 이제 이쪽에는 첫 번째 로우가 쭉 뽑히게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 로우가 쭉 뽑히게 될 텐데 이 첫 번째 로우는 쉐입이 요만큼이 되고 그럼 이제 얘가 의미하는 거는 하나의 오메가에 대해 갖고 내가 만 번까지 이제 쭉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모든 날씨를 이제 관측을 한번 한 거죠. 그렇죠? 이것들을 마지막 이제 그 100번 정도 하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플러스 그 숫자를 뽑아보면은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어때요? 이렇게 되겠죠. 뭐 1이면은 위에 있고 0이면 여기 있고 여기서 뭘 말하고 싶냐면은 이게 t에 대해서 독립인가요? t에 대해서 독립이라면 여기 이제 1이랑 0이가 랜덤으로 완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왠지 이거 한 이 정도에서 딱 끊은 다음에 이 다음 값 뭐냐고 물어보면 1일 것 같지 않아? 그 전에 1이면 웬만하면 1이 나올 것 같죠.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잖아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세팅을 할 때 그 전날에 비가 오면은 다음 날에도 비가 오게 만들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비가 만약에 안 오면 아니 뭐 비가 한번 안 오기 시작하면 또 계속 안 오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번 1이 나오면 웬만하면 1이 나오고 한 번 0이 나오면 웬만하면 이제 또 0이 나오게 됩니다. 0이 나오는 거 한번 찾아볼까? 0 많이 나오는 거 이렇게 해볼까? 이것도 이제 1이 많이 나오네. 일단 3분의 2라 갖고 1이 많기는 할 건데 또 0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또 잘 나오거든요. 0이 못 찾겠네. 랜덤으로 만들어서 뭐 요 정도가 있긴 한데 하여튼 요거보다 좀 더 잘 맞는 걸 찾고 싶은데 아무튼 찾아보면은 나올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그 요게 여기 1이 나오다가 0이 또 나오면 또 요 정도 나오고 한 요 정도에서 타협해야 되겠다. 이거 설명하는 거로. 이게 원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갖고 그렇게 그 롱텀으로 나오진 않네요. 요렇게 지금 이거 딱 봐도 얘가 독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연히 하나의 이 그 오메가를 픽스한 다음에 쭉 관측을 하면은 얘는 이제 독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합시다. x0의 분포가 뭐야? 그 다음에 x1에 대한 분포가 뭐야?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x0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요거에 이제 쉐입을 찍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x0의 분포를 알고 싶으면은 여기 이제 4305개에 대한 것들을 이제 내가 쭉 뽑아갖고 걔네들을 이제 그러니까 4305번에 우리 그 반복 관측 있죠.
거기에서 이제 x0만 이제 대응하는 거를 다 모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걔를 히스토그램을 그리면은 그게 뭐 딱 분포는 아니지만 분포 비슷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는 이제 모든 애를 뽑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x0에 대한 그 애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고 요거는 이제 쉐입이 요만큼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뭐 이거는 그 당연하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초기 분포를 3분의 1, 3분의 2로 세팅을 한 다음에 이거 넣은 거잖아. 얘는 별로 안 신기한데 이제 x 이제 100의 분포를 보면은 얘도 이렇게 되네. 그렇죠? 계속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XT의 분포하고 XT 플러스 1의 분포하고 이런 것들이 동일한 분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XT하고 XT 플러스 1은 독립은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제 쭉 설명해서 쓴 게 히스토그램을 그려본 게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1을 안 곱해갖고 여기 곱해놨는데 이 코드를 이제 다 지우면 돼요. 안 지워도 돌아는 가겠죠. 제가 이따 지울게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의미하는 거는 x0에 대한 분포를 히스토그램 그려갖고 여기 첫 번째에 놓은 거고 얘가 의미하는 거는 x500에 대한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려갖고 여기 놓은 거고 이게 쭉 해가지고 되게 많이 이제 했어요. 되게 많이 이제 했는데 얘네들을 이제 다 이제 해보게 되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모두 이제 같은 분포를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였지? 다시 헷갈리죠. 쉐입이 이제 요거니까 요거는 다시 하나의 오메가를 픽스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쭉 관측을 한 거죠. 이거 플랫하면 막 1 한 번 나오면 계속 1이고 0 한 번 나오면 계속 0이고 막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요거를 그냥 내가 원래 이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제 독립이 아닌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히스토그램을 그려봅시다. 그래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풀이 네 번째에서 이거 앙상블 에버리지를 구하는 느낌으로 원래 풀어야 되는 게 맞는데 타임 에버리지로 막 그 해갖고 맞춰버렸잖아요. 이제 그게 요렇게 분포로 잡아도 이 분포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네 번째 풀이가 성공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이제 얼마 많이 남진 않았는데 되게 초조하네. 갑자기. 이거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특징, 네 번째 특징이 약간 이제 변형을 하면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기 분포를 얘로 안 줘도 돼, 사실. 초기 분포를 얘로 안 줘도 어느 순간 이제 t를 되게 크게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초기 분포에 비슷한 애로 이제 접근을 할 테고 그 이전 시점을 잘라 버린 다음에 그 이후에 있는 애들만 싹 모아갖고 히스토그램을 그리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시작한다고 보면 되니까. 그래갖고 이 특징 4가 되게 그 나중에 MCMC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이제 분포를 제너레이팅 할 때 내가 이제 꼭 독립이 아니어도 마치 이제 이런 식으로 분포를 만든 다음에 그냥 섞어버리면은 그냥 독립해서 뽑은 것 같죠. 그다음 특징 3을 위해 갖고 그냥 약간 이제 해설을 하면은 요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 1분 안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그 무한대라는 거를 제가 아까 좀 쓰기가 그래갖고 왜냐하면 이제 무한대는 이제 그 좀 요렇게 쓰기는 그래서 이 수렴한 매트릭스 있죠. 수렴한 매트릭스 어떤 값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P 스타라고 하고 제가 요런 기호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봤던 것처럼 P 스타에다 다시 P를 곱해도 P 스타가 되죠. 왜냐하면 수렴을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징 2에서 살펴본 것처럼 2의 위에 대해 갖고 요거를 곱하면 항상 이렇게 되죠. 요거는 이제 피스타의 되게 특이한 모양.
그러니까 그 세로로 이제 쭉 보면 같은 값을 갖고 있고 가로로 읽으면은 그 다 더해서 1이 되는 이제 되게 특이한 성질 때문에 요게 이제 성립하는데 요걸 이제 살짝 변경하면은 얘를 요렇게 쓸 수 있죠. 왜냐하면은 P스타하고 P는 이제 곱해도 P스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요 앞에 있는 부분을 가로 묶으면 얘는 다시 파이 스타가 되죠. 그래서 파이 스타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파이의 P는 파이 스타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파이를 갖고 있으면은 여기 이제 P에다가 아무리 뭐를 곱해도 그래서 이제 똑같은 파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정산분포의 특징이 됩니다. 요거를 네. 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다.